제이콥이 어제 처음으로 편지를 읽었어요. 정말로 읽었다고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최고의 석학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MIT의 뇌과학자들은 밤샘 회의에 들어갔고 보스턴 일대의 특수학교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세계적 권위의 신경과학자가 떨리는 손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지난 100년의 의학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들썩이기 시작했고 전 세계 교육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모든 답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설마 그들이 진짜였단 말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보스턴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매사추세츠의 작은 대학 도시에서 맞이한 2024년의 겨울은 유난히도 춥고 길었습니다. 15년간 난독증 연구에 매진해온 저의 하루는 언제나처럼 새벽 6시에 시작되었죠. 연구실로 향하는 길에 매일 마주치는 제이콥의 어머니 사라가 오늘따라 달라 보였습니다. 평소에 우울하고 지친 표정이 아닌 뭔가 들뜬 모습이었달까요? 제임스 교수님, 믿기 힘들겠지만 제이콥이 어제 처음으로 편지를 읽었어요. 정말로 읽었다고요. 사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제이콥은 저희 실험에 참여한 지 3개월이 되어가는 12살 소년이었습니다. 심각한 난독증으로 인해 캣이나 도그 같은 간단한 단어조차 읽지 못했던 아이였는데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어떤 편지였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수많은 실험과 연구를 거듭하면서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께서 보내신 크리스마스 카드였어요. 제이콥이 스스로 읽어냈어요. 15분이나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라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그녀의 떨리는 손에서 12년간 아들의 고통을 지켜봐야 했던 어머니의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제이콥이 영어로 된 부분은 여전히 힘들어하는데 카드에 있던 한글로 된 부분은 술술 읽더라고요. 마치 마법처럼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전 한국에서 온 유학생 김민수의 아들에게서 비슷한 현상을 목격했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영어를 전혀 읽지 못하던 민수의 아들이 한글은 능숙하게 읽는 모습을 보고 저는 그저 모국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순수 미국인 소년인 제이콥이 보여준 이 놀라운 현상은 분명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 자체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사라, 혹시 제이콥이 지금 집에 있나요? 당장 실험실로 데려와 주실 수 있을까요? 연구실로 뛰어가는 발걸음이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지난 3개월간의 데이터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영어 알파벳을 읽을 때는 혼란스러웠던 뇌파가 한글을 읽을 때는 놀랍도록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시각 피질과 언어 중추를 연결하는 부위의 활성화가 뚜렷했죠. 20년 넘게 신경 언어학을 연구해온 저로서도 이런 현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제이콥은 전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 위축되고 불안한 표정 대신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듯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제이콥, 이걸 한번 읽어볼래? 제가 내민 것은 간단한 한글 문장이었습니다. 나는 책을 읽을 수 있다라는 문장이었죠. 제이콥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책을 읽을 수 있다. 완벽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정확히 읽어낸 것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라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이 영어 문장도 읽어볼까? 같은 뜻의 영어 문장을 보여주자 제이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나는 책을 읽을 수 있어라는 간단한 영어 문장 앞에서 그는 다시 난독증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한글의 제자 원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입모양과 혀의 위치를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 더구나 이 문자들이 놀라울 정도로 기하학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이게 답이었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실마리였던 겁니다. 난독증의 핵심은 시각 정보와 음성 언어를 연결하는 과정의 장애입니다. 그런데 한글은 그 둘을 완벽하게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용기를 내어 학과장실을 찾았습니다.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반응뿐이었습니다. 제임스, 정신이 있는 거요? 동양 문자로 난독증을 치료한다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게다가 그 문자는 고작 600년 전에 만들어진 것 아니오. 그리스 문자나 라틴 문자처럼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것도 아닌데. 하지만 학과장님, 제가 발견한 데이터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과학적 원리로 설계된 최초의 문자 체계라고 할 수 있죠. 뇌파 검사 결과만 봐도 그만하시오. 우리 학교가 당신의 엉뚱한 가설에 연구비를 계속 지원할 순 없소. 더구나 지금처럼 불안정한 시기에 발걸음을 돌리는 학과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연구비가 끊기더라도 이 연구는 계속해야만 한다고. 제이콥 같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 어떤 역경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말입니다. 며칠 후 연구실 한켠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책 한 권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의 영문 번역본이었죠. 그 책을 펼치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늘과 땅의 이치를 담았다.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말씀이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발음기관과 자연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것을 기하학적 완벽성을 갖춘 문자 체계로 구현해낸 위대한 업적이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매서운 겨울바람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혁명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글이 지닌 과학적 원리가 난독증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내겠다는 결심, 그것이 바로 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후일 저는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명은 때로 가장 뜻밖의 곳에서 시작된다. 600년 전 한 현명한 왕이 만든 문자가 21세기 미국의 작은 도시에서 기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한글의 힘이 아닐까? 연구비 중단 통보를 받은 지 한 달. 저는 보스턴 교회 이 작은 대학의 지하실에서 새로운 실험실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신경언어학 박사 학위를 받고 20년간 영어권 아동의 난독증을 연구해온 제가 이제는 동양의 문자에 희망을 걸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앤더슨 교수님, 이것 좀 보세요. 김민수가 들고 온 베이징 대학 학술지를 보는 순간 저는 치가 떨렸습니다. 작년 봄, 동아시아 문자학회에서 처음 만난 왕 교수는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었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글이 그저 아시아의 수많은 문자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임스, 당신의 연구는 획기적이요. 한중일 문자의 뇌과학적 비교 연구를 함께하면 어떻겠소? 우리 실험실의 최첨단 장비와 교수님의 통찰력이 만나면 대단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요. 그의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NIH에서도 거절당했던 제 연구에 구세주처럼 나타난 그였으니까요. 6개월 동안 저는 제 연구 데이터를 모두 공유했고 심지어 제이콥의 뇌파 분석 결과까지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논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연구하던 한글의 기하학적 원리와 뇌반응 실험이 중국의 한자 연구로 둔갑해 있었던 겁니다. 왕 교수가 우리 실험실을 방문했을 때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들이 전부 한자로 조작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제이콥의 뇌파 결과까지요.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논문에는 당당히 세계 최초의 문자와 뇌파 상관관계 연구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자의 4000년 역사를 내세워 한글의 과학성을 자신들의 것으로 탈취하려 한 파렴치한 행태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배신감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제이콥의 어머니 사라였습니다. 교수님, 제이콥이 책을 읽고 있어요. 진짜로 책을 읽고 있다고요? 사라의 흥분된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전해졌습니다. 배경에서는 제이콥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라미, 붑니다. 무가 흔들립니다. 한글로 된 동화책을 읽는 소리였습니다. 제이콥이 읽는 속도는 여전히 느렸지만 그 발음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민수 씨, 지금 당장 아드님을 데려와 주실 수 있나요? 아주 중요한 실험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왕 교수의 논문은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었으니까요. 1시간 후, 민수는 그의 아들 준호와 함께 지하 실험실에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심각한 난독증 증상을 보였지만 한글은 거침없이 읽을 수 있었던 아이였죠. 준호야, 이 한자는 읽을 수 있니? 간단한 한자 몇 개를 보여주자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뇌파를 측정해보니 영어를 읽을 때와 비슷한 혼란스러운 패턴이 나타났죠. 하지만 한글을 보여주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나무, 바람, 하늘. 선생님, 이건 너무 쉬워요. 준호의 뇌파는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시각 피질과 언어 중추를 연결하는 부위가 활발하게 작동했죠. 이건 제이콥에게서 봤던 것과 정확히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민수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을 고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자나 알파벳과 달리 한글은 소리의 원리를 시각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한 문자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의 기하학적 원리를 본떠 만들어졌죠. 이건 단순한 문자 창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뇌가 어떻게 언어를 처리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구현해낸 위대한 과학적 업적이에요.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들고 있던 베이징 대학 학술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왕 교수의 논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도용이군요. 심지어 제이콥의 뇌파 데이터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쩍하는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교수님? 왕 교수가 이 데이터의 과학적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훔쳐가려고 한 거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뿐입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더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을 파고들었습니다. 문득 서문의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죠. 어린이도 쉽게 배울 수 있도록. 그때까지 저는 이 문장을 단순히 문자의 편의성을 설명하는 것으로만 이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뇌가 가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자 체계를 만들겠다는 과학적 선언이었던 거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실험실에 도착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늦게까지 분석한 뇌파 데이터들이 여전히 널브러져 있었죠.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급하게 스케치해둔 새로운 실험 계획이 놓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학술지가 들려 있었죠. 왕 교수팀이 대규모 임상실험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베이징 시내 전역의 난독증 아동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중국 정부가 50억 위안의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작년 봄, 왕 교수가 약속했던 그 연구비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이럴 계획이었던 걸까요? 우리의 연구 성과를 훔쳐 자국의 이익으로 만들 계획을, 우리보다 몇 배나 큰 연구비와 인력을 보유한 그들이 먼저 결과를 내버린다면. 하지만 곧 제 마음은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그들이 절대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게 뭔가요? 바로 한글의 진정한 원리입니다. 그들은 겉모습만 훔쳐갔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 담긴 진짜 과학을 알고 있죠.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600년 전 한 위대한 과학자가 인간의 뇌와 언어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만들어낸 위대한 발명품이었던 거죠. 민수 씨,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아직도 놀랍습니다. 제가 평생 연구해온 알파벳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문자 체계입니다. 하지만 고작 600년 전에 만들어진 한글이 이런 과학적 원리를 품고 있다니.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훈민정음 해례본 영어 번역본을 집어들었습니다. 서양의 언어학자로서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리스어도 라틴어도 심지어 현대의 어떤 문자도 이렇게 체계적인 원리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인간의 발음 기관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기하학적으로 구현해낸다는 발상.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이게 정말 600년 전에 가능했던 일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게 바로 세종대왕의 위대함 아닐까요? 민수의 말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양에서는 아직도 많은 학자들이 한글을 단순한 표음 문자로만 여깁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이것이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간의 언어와 뇌과학을 꿰뚫어보는 놀라운 통찰력의 결정체라는 것을. 창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곧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새로운 혁명의 시작이 될 것이었죠. 보스턴의 찬바람이 매서워지던 어느 날 아침, 학과 사무실에서 날아온 한 통의 이메일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긴급 통보 연구실 공간 사용 제한 안내. 연구비 중단에 이어 이제는 연구실마저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왕 교수의 논문이 네이처 저널에 실리면서 제 연구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가설로 낙인 찍혔다는 게 이유였죠. 교수님, 이대로 포기할 순 없습니다.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베이징에서 막 도착한 또 다른 소식이 들려 있었죠. 왕 교수팀이 중국 전역의 난독증 아동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임상실험을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자의 구조적 우수성이 난독증 치료의 핵심이라니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지금은 행동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제 집 지하실을 임시 실험실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형광등 몇 개와 중고 컴퓨터가 전부인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이곳에서 새로운 희망이 시작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제 아들 준호를 다시 한번 검사해 주세요.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요. 김민수가 제안한 새로운 실험은 흥미로웠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교수님, 준호의 뇌파가,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데요. 모니터에 나타난 뇌파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의 자음을 볼 때는 운동 피질이, 모음을 볼 때는 시각 피질이 각각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었죠. 마치 실제로 발음기관을 움직이는 것처럼, 또 하늘과 땅과 사람의 형상을 그대로 보는 것처럼. 이제 알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신 상형의 진정한 의미를.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제이콥과 그의 어머니 사라가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큰일 났어요. 학교에서 제이콥을 특수학급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해요. 영어를 전혀 못 읽는다고. 사라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콥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글로 된 동화책이 들려 있었죠. 선생님, 제가 이 책을 읽어도 될까요? 제이콥이 책을 펼치자 지하실은 그의 또렷한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옛날에 하늘과 땅이 처음 열리고. 그의 발음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정확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개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 씨, 준호의 뇌파 검사를 제이콥에게도 해봐야겠습니다. 그리고 MRI 촬영도 필요할 것 같네요. 다행히 하버드 의대의 제 옛 지도 교수님이 주말 저녁 시간대에 MRI 사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촬영 결과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죠. 이건 정말 놀랍군요. MRI 영상은 우리의 예상을 완벽하게 입증했습니다. 한글을 읽을 때 난독증 아동의 뇌에서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되는 것이 명확하게 관찰된 것입니다. 특히 시각 정보와 발화기관을 연결하는 부위에서 뚜렷한 활성화가 일어났죠. 그날 밤, 저는 밤을 새워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글의 신경 언어학적 특성과 난독증 치료 가능성에 대한 실증적 연구였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베이징 대학에서. 김민수가 들고 온 신문 기사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의 한자 치료법, 임상실험 중 심각한 부작용 발생이라는 제목이었죠. 왕 교수팀의 연구가 실패로 끝난 것입니다. 그들은 본질을 보지 못했던 거죠. 겉모습만 따라 했을 뿐. 그때 또다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뜻밖의 손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앤더슨 교수님. 저는 서울대학교 뇌과학연구소의 김정훈입니다.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의 봄은 생각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지난 6개월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보스턴의 차가운 지하실에서 시작된 연구가 이제는 아시아 최고의 연구시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앤더슨 교수님,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김정훈 교수의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연구실의 대형 스크린에는 수백 명의 난독증 아동들의 뇌파 데이터가 띄워져 있었죠. 이건 정말 놀랍군요. 데이터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난독증 아동들의 뇌에서 완전히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뇌가 스스로를 재조직화하는 것 같았죠. 교수님, 이게 바로 세종대왕께서 말씀하신 스스로 깨우치는 글의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연구실 한켠에서 작은 영상통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보스턴에 남은 제이콥과 새로운 임상실험 참가자들이었죠. 화면 속 아이들은 한글로 된 동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나비가 날아갑니다. 꽃들이 피어납니다. 서툴지만 또렷한 발음으로 책을 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에 실험실에 있던 모든 연구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알파벳 하나 읽지 못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책을 읽고 있었으니까요. 앤더슨 교수님, MRI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들고 온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을 읽을 때 활성화되는 뇌의 부위가 정상인의 언어 습득 과정과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마치 뇌가 다시 태어나는 것 같군요. 연구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알파벳이나 한자는 이미 만들어진 문자를 단순히 익히는 과정이었죠. 하지만 한글은 달랍니다. 문자를 익히는 과정이 곧 언어 중추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김정훈 교수의 설명에 깊이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택하신 이유도, 스스로 깨우치는 글이라고 하신 이유도, 그때 연구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중국 연구팀이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번에는 AI를 활용해서 조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진실을 숨길 수 없을 테니까요. 제 자신감의 근거는 명확했습니다. 방금 전 도착한 네이처 뇌과학 저널의 심사 결과였죠. 한글의 신경 언어학적 특성과 난독증 치료 효과에 대한 대규모 임상 연구 논문이 통과된 것입니다. 앤더슨 교수님, WHO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를 전 세계 난독증 치료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싶다고. 순간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찬란한 봄 햇살 속에서 600년 전 한 위대한 학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애의 결정체인 한글이 다시 한번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연구실 창 너머로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그 꽃잎들이 마치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한글의 기적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새로운 실험 데이터를 정리하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연구가 단순한 학문적 성과를 넘어 전 세계의 난독증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앤더슨 선생님, 제가 드디어 해냈어요. 보스턴의 한 공립학교 도서관에서 제이콥이 들고 온 것은 영어로 된 동화책이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였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알파벳 하나 읽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는 영어 동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아세요? 한글을 배우면서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달라진 것 같아요. 마치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요. 제이콥의 말에 옆에서 지켜보던 그의 어머니 사라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이콥의 변화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한글을 통해 문자 인식 능력을 회복한 뇌가 이제는 영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수님, 믿기지 않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때 김정훈 교수에게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새로운 발견을 했다는 것이었죠. 한글을 배운 난독증 아동들의 뇌에서 완전히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로가
모든 문자를 인식할 수 있는 범용 언어 회로라는 거예요. 이것은 혁명적인 발견이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어를 위한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인 언어 습득 능력을 깨우는 열쇠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 반 친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제이콥의 제안으로 시작된 작은 스터디 그룹은 곧 전교생의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한글에 매료되어 배우기 시작했죠. 이건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새로 설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신경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글의 과학적 체계가 뇌의 언어 처리 시스템을 재구성한다는 것이었죠. 특히 자음과 모음의 제자 원리가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앤더슨 교수님, 전국 특수교육협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침내 미국 교육계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특수학교에서 한글을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 도입을 요청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교육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미국 아이들에게 동양 문자를 가르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건 우리의 교육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발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이콥을 비롯한 수많은 아이들의 변화가 너무나 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이콥이 처음으로 책을 읽어줬어요. 제 아이가 저에게 동화책을 읽어준 거예요. 학부모 간담회에서 한 어머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죠.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종대왕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걸까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뇌에 숨겨진 언어 능력을 깨우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앤더슨 교수님, 갑자기 달려온 연구원이 들고 온 것은 최신 신경과학 저널이었습니다. 표지에는 놀랍게도 훈민정음 해례본의 그림이 실려 있었죠. 세계를 바꾸는 과학적 혁명 한글의 재발견. 교수님, 저희가 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600년 전 한반도에서 시작된 위대한 과학혁명이 21세기에 와서 마침내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이콥의 작은 기적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는 인간의 뇌과학을 완벽하게 꿰뚫어본 한 위대한 과학자의 해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도서관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저는 다시 한번 세종대왕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그분의 꿈은 이제 전 세계 아이들의 희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구글 본사에서 열린 글로벌 AI 언어 혁신 포럼. 저는 단상 위에 서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언어를 학습하는 방식에도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알고리즘의 원형이죠. 객석에는 세계 각국의 AI 전문가들과 신경과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불과 3년 전 보스턴의 차가운 지하실에서 시작된 연구가 이제는 실리콘밸리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박사님, 정말 놀라운 발표였습니다. 구글의 AI 연구 책임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 시연에 사용된 새로운 AI 언어 모델의 결과물이 들려 있었죠. 한글의 제자 원리를 AI 학습 구조에 적용하니 언어 인식 정확도가 30% 이상 향상되었습니다. 이건 혁명적인 발전이에요. 스크린에는 놀라운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AI 알고리즘은 기존의 언어 학습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고 있었죠. 앤더슨 교수님, 서울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김정훈 교수의 목소리가 들뜬 것을 한 통의 화상전화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도 우리의 연구에 참여하기로 했답니다. 이제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되는 거겠죠? 실리콘밸리의 저녁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제이콥과 같은 아이들의 눈물 나는 변화, 세계 교육계의 놀라움, 그리고 이제는 AI 혁명까지. 교수님, CNN입니다. 인터뷰 준비되셨나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저는 차분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600년 전 세종대왕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안에는 인간의 언어인지 구조와 뇌과학적 원리가 완벽하게 담겨 있었죠.
이제 우리는 그 원리를 AI에 접목시키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이콥이었죠. 선생님, 저 이제 대학에 가기로 했어요. 컴퓨터 공학과에 지원했습니다. AI와 한글의 원리를 연구하고 싶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때 알파벳조차 읽지 못했던 소년이 이제는 AI 연구의 꿈을 키우고 있다니. 다음 날 아침 하버드 의대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글의 제자, 원리를 활용한 AI 치료 시스템이 자폐증 아동의 언어 습득에도 놀라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난독증 치료를 넘어 인류의 모든 언어장애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줄 것입니다. 연단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동에 사로잡혔습니다. 객석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의학자들과 함께 화상으로 연결된 수많은 특수학교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미래를 여는 열쇠였다는 것을. 그분은 이미 600년 전에 인공지능 시대까지 내다보고 계셨던 걸까요? 청중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박수 소리와 함께 전 세계 어딘가에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의 봄 하늘은 유난히도 청명했습니다. 마치 세종대왕께서 지금 이 순간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진정한 시작입니다. 한글은 더 이상 한민족의 문자가 아닙니다.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6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한글은 이제 진정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종대왕님, 지켜봐 주세요. 당신의 위대한 발명이 이제 전 인류의 축복이 되어가는 이 놀라운 순간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종대왕께서 600년 전에 이미 현대 뇌과학의 비밀을 알고 계셨던 걸까요? 아니면 우연히 만든 문자가 이런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 걸까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꼭 추천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한글의 위대함을 알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